찾아보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현재까지는 같은 한자로선 동일 인물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금성문에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사본 화랑새기에서만 보이는 백수십 명의 인물 가운데 단 한 명의 사람도 금성문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필사본 화랑새기가 진본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만 나오는 백수십 명의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금성문에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모두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화랑새기 필사본의 내용과 유사한 금성문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9년 4월 포항에서 발견된 영일 냉수립이 화랑새기 필사본이 공개된 이후에 발견된 것이다. 여기엔 지도로 갈문왕이란 글씨가 나온다. 갈문왕은 즉위전 왕의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주는 호칭이다. 따라서 지도로 갈문왕은 지증왕이 즉위 전에 불렸던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 화랑새기 필사본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필사본엔 지증왕 때 부군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부군은 냉수리비의 갈문왕과 비슷한 호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랑새기 필사본과 금성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금성문과 일치되는 부분이 몇몇 확인되기는 했지만은 화랑새기 필사본의 주인인은 아직도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성문과 비교하는 작업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 포석정입니다. 신라 왕과 귀족들이 술 마시며 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랑새기 필사본에 이 포석정과 관련된 글자가 나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에 김춘추가 이곳 포석사에서 길예, 즉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왕과 귀족들의 놀이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니 좀 이상하죠. 또 이곳 포석정을 포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의 문노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 포석사의 문노에 화상을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역시 포석정을 포석사라고 쓰고 있고 이곳에서 무언가 성스러운 일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포석정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포석정의 비밀을 밝혀줄 획기적인 유물이 발견됐다. 포석정 근처에서 포석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명문 기와는 가로 5.5cm, 세로 8cm. 포석이란 글자가 세로로 쓰여 있었다. 두들개를 가지고 기와를 성형을 했다. 탁본을 해보면 원래 글자의 모양이 쉽게 나타난다. 포자가 포석정의 포와 다르게 새겨진 것은 기와 제작자들의 편의를 위한 관행이었다. 포석정은 9세기쯤 창건돼 100여 년 이상 존재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포석정 명문기와는 7세기 유물들과 함께 출토됐다. 이는 포석정이 7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랑새기가 쓰여질 당시 포석정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와가 출토된 당시에 그 유구층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만 그 층 내에서 함께 출토된 유물 중에서 주로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물들하고 같이 혼재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포석정의 존속 연대를
아마 지금이 생각하는 8, 9세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증빙 자료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포석정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포석정은 신라의 왕과 귀족들의 놀이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에 견훤이 음력 11월 쳐들어왔는데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그 근거였다. 그렇다면 경혜왕은 정말 견훤이 침입해오는 위기 속에서 그것도 한겨울에 포석정에서 놀았던 것일까? 견훤이 쳐들어온 때가 음력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천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확인한 바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아주 옛날 얘기라고 그러지만은 25km면은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가 않은 곳인데,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거기 가서 논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음력 11월이고, 그 11월에 거기서 뭐, 잔에 뭡니까 그저 술잔을 띄워놓고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굉장히 그 날씨가 아무리 남쪽이라도 음력 11월이면 굉장히 추울 텐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포석정. 유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놀다가 아니라 갔다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삼국유사나 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신라가 왜 멸망을 했고 고려에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약간 좋지 않은 의미로 그러니까 놀다가 경혜왕이 여기서 놀다가 죽었다.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신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왕이 신라를 고려에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록자 입장에서 제가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자를 놀러 갔다 하고 생각하고서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기본 텍스트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유자는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갔다 말이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근거는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유상곡수.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넣고 시를 짓고 즐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포석정에서 지어진 시는 한 편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포석정은 무엇을 하던 곳일까? 삼국유사에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남산신을 만났다는 기록은 이곳이 신과 관련된 곳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원래 포석정이 있는 남산은 청송산, 비전, 금강산, 우지산의 사형제에 둘러싸인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남산은 최고로 신성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므로 남산 자락에 위치한 포석정은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화랑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포석사 안에 문노의 화상들, 이 삼국통일이 문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기록이 화랑세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노의 화상 등이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혜왕과 그 일족들이 포석사에 가서 그 견훤을 물리치고 신라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석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사당으로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신라의 그 왕이나 또는 이 통일에 공을 세웠던 또는 화랑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러한 인물들의 화상이 모셔져 있는 그 사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